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1월 22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을 많이 했죠. 예, 이거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사적, 인류사적 변화의 시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오늘 그 중에서 제 눈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사전에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 김민석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또 예외적으로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2박 5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한 3일이나 4일쯤 보낼 것 같은데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갔느냐 이 시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그 맥락에 대한 당연히 이제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가는 게 아까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1985년이면은 전두환 때거든요. 8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얼마나 됐습니까? 40년 전에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미국을 간 적이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엄청나게 예외적인 일이죠. 우리 언론들은 반드시 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망과 의미를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오늘 그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제 눈에 띈 내용들, 과거에 해오던 이야기들의 업데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두바이 에어쇼에 가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블랙 이글스가 공중 거뷰를 받아서 가는데 일본에서 공중 거뷰를 받아서 갔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독도 문제를 핑계로 해서 거부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자면 두바이 에어쇼에 가는데 예전 같았으면 주로 대만에서 거뷰를 하고 간다거나 이럴 거예요. 자, 한국에서 대만까지 날아가고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이제 점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한 2-3천 킬로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으로 바꿨다?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대만에 대해서 지난번 중국 다녀온 이후로 원중국,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대만을 제외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은 거 같아 보이는데, 자, 이것은 억지로라도 그 증거를 보여라 라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의미는 자체하고라도 지난번 이재명의 일본 방문에 있어서 제가 이제 풀이를 했던 것처럼 일본의 군기를 잡았다. 미국 대신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한테 개기지 못하게 한 번 더 진전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고 반대하지 못하게. 분명히 일본이 여태까지 해왔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다. 미국과. 그게 이제 윤석열 내란하고도 관련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꼼짝을 못했다. 일단은 눌러 담았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났죠. 민주당이 조국당에 대해서 합당을 제안했다. 이걸 봤을 때 이게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것은 상관이 있느냐면 김병기의 탈당, 제명 이것과 연계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병기가 그래 된 것도 민주당 내의 어떤 구세력들 또는
민주당 내부의 중간 계층들이죠. 회색지대에 있는 의원들. 근데 생각하는 건 뭔고 하니 예전처럼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계열하고 정권이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농공 형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청이 있어요. 거기 덧붙여서 이제 잔류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지난번 국회의장 우원식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바로 하게 되자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을 파헤치기 이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많은 은퇴한 민주당계 의원들이 조선일보에 우르르 등장하면서 지지했죠. 민주당 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을 겁니다. 그 세력들은 전부 다 지난번 김병기를 원내대표로 만들었는데 투표한 그 세력들이에요. 지금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은 뭐냐? 김병기의 압박에 의한 여러 가지 뻘짓들, 국민의힘과 타협하려고 했던 부분, 우원식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하고 또 이재명의 어떤 지지율의 고공행진 이런 거 맞물려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지금 지방 선거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공천 주도권이라는 부분에서. 지금도 보면 요번에 뭐 김선웅과 하여튼 뭐 그 여자 의원 그 부정 비리 사건도 보면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뭐 의원 10%는 아니지만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행사들이 그 지역의 뭐 구청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지자체장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세력들 계속 그쪽에 생산해 국회의원을 생산했던 지역에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캐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병기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들의 대표주자로 내세운 김병기가 무너졌고 이재명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 상한선을 높게 계속 유지된다. 지금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또 닥치고 있다. 그걸 정청래가 쳤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국하고 이제 합당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문재인 계열이 당 내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들어온 만큼 내부에서는 수박 계열이 밀려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천이라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계 개편은 정계 개편인데 민주당 내 정계 개편이다. 이런 의도가 이런 분위기가 커요. 여러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래저래. 그 볼멘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계열입니다. 김병기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원식이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 동조했던 의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서와 우리 전체 흐름의 순리에 맞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욕심이 앞섰던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그들은 캐내야 되는 정치인들입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자, 오늘 주제로 가보면 김인석 총리가 2박 5일 동안 방미를 했다. 벤스 부통령 회담 가능성. 여기서 더 파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뭐합니까? 불러다 내서 좀 알아봐야죠. 40년 만에 국무총리 혼자 미국을 가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 국내에서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지금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뭐냐? 지금 지방에서 지역 통합 해가지고 광주 전남 통합 충남 대전 통합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가 기존에 김병기 계열이나 우원식 계열 또는 수박 계열한테 자리를 안 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들이 이간질 하려고 노력해왔던 문재인 세력이 당으로 들어와서 핵심 세력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런 와중에 김민석이 미국을 간다? 엄청난 일이죠. 벤스 부통령 회담 가능성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는데 당연히 벤스를 만나겠죠. 우리도 넘버2가 가는데 그쪽 넘버2 당연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뭘 논의할 것인가? 예.
자,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좀 제안한 평화위원회, 그게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러시아 언론 찾아보고 되죠. 알았습니다. 공식 출범했다는 것을, 다보스의 핵심 목적이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국내 언론들이. 그럼 당연히 김일성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유엔하고도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유엔을 대체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유엔은 오래된 조직이니까. 그러면 그 조직이 자리를 잡으려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첫 번째는 가자의 휴전을 영구적으로 영구적인 그 두 개의 국가 솔루션, 팔레스타인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 이렇게 구분하는, 그게 첫 번째 핵심 목표가 될 거예요. 미국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게 전 세계 힘이 중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하면 그 다음은 북한 문제다. 또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 끼어 있다. 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어. 상당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이 형성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으로 치자면 새로운 상임이사국들이 생긴다. 그게 트럼프가 말해오던 C5에 상관이 있다. 그게 우리나라가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새로운 전개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가 그 결정을 해줘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푸틴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입금 10억 불도 낸다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물론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당연히 벤스와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벤스랑 이야기 나누는 부분은 글로벌하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주도국의 하나로서 협상하러 가는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이재명이 이야기했던 환율 문제, 환율이 한두 달 되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태리의 멜로니 총리가 와서 한두 달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다 이것이 평화위원회와 상관이 있고, 평화위원회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뭐 때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진다. 예, 글로벌 판도가 바뀌어진다. 자, 이제는 좀 더 명확해지죠. 그 평화위원회라는 걸 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틀 안에서 그 이제 다극화의 틀이 되겠죠. 그 틀 안에서 이 가자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 중국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지금의 이제 유엔 기준으로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밀려난다. 예,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그 논의를 하러 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사도 이렇게 났죠. 푸틴 트럼프 평화위에 들어간다. 동결자금 10억 달러 납부. 요거 결정된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건이 달려 있어요. 미국 내 동결 자산을 원상 회복시킨다는 조건 하에 이래 된 거예요. 뭐 근데 이 MBC 보도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금 하나 앞서간 부분은 있죠. 오히려. 즉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동결 자산이 회복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화해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전이 해결된다는 걸 의미하고, 유럽 내 동결 자산, 얼마 전까지만 그거 팔아가지고 또는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왔던 그 러시아의 동결 자산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평화위원회에 들어가는 가입비로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영리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1타 3피 이상이에요. 네. 자, 그래서 10억 달러를 제시했고, 우리도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저 정도 돈은 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10억 달러면은 현재 환율로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뭐 나라 전체의 돈으로 봐서는 큰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보시다시피 미국 동결 러시아 자산에서 지불 가능. 이 전제 조건이 뭐냐? 미국에 있는 동결 자산, 러시아의 동결 자산이 원상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은 1조 10억 달러보다 훨씬 많겠죠. 나머지는 러시아로 돌려줘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완벽한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다.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자,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MBC 보도 가자평화위원회. 지금은 이제 가자평화위원회라기보다는 현역평화위원회, 유엔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초청, 정부도 검토 중이다 했는데 러시아도 이 기사를 소개해드렸던 데가 1월 22일이잖아요. 이틀 전인데 그때 러시아도 검토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타스에서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간다. 동결자산만 해소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트럼프 시간 많이 였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미국 출장은 무조건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 조율하는 거예요. 어떤 틀로서 해야 될지. 여기 C5 문제도 분명히 거론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뭔가 통보를 받으러 가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북한과의 소통을 우리가 길목을 우리가 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먼저 발표한 겁니다. 예. 우리는 뒤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젠가 그전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영국은 당연히 안 낄 겁니다. 프랑스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도 안 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 영국은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죠. 밀려나간 거죠. 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완전 낙동강우리가 된 겁니다. 브렉시트 해가지고 EU에서 떨어져 나왔죠. 미국한테도 버림받았죠. 서방권에 또는 다극화 세상에서 영국이 전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소위 말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손에 쥘 수 있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제조업이 싹 다 죽어 있잖아요.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뭔가 일을 맡기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전자나 디지털이나 AI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건 전반적으로 유럽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계속 널뛰기는 계속되고 있죠. 그린란드 관세 무력은 안 쓸 것, 관세 철회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밑에 우리나라 기사들이 좀 오류성인 기사들이 좀 있죠. 셀 아메리카 대반격의 달러가 트럼프가 움찔했다. 즉 1조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달러, 즉 10억 달러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 그 국민연금 같은 기금이 덴마크는 당사자잖아요. 그린란드를 뺏길 수도 있는, 그래서 팔아버리겠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적절한 대응으로서. 근데 1조 5천억 달러, 10억 달러 하면은 미국이 지고 있는 전체 채권의 그 어마어마한 양에 비하면은 참새의 눈물만큼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해서 움찔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덴마크가 판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그 10억 달러가 주위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이 여기다 올라탈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이 가해져야 돼요. 지금 등장해야 돼요. 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여기 동참을 하거나, 우리나라 같은 데가 동참을 하거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동참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는 일절 없거든요. 오히려 관세 올린다 그러니까 독일은 철군했잖아요. 그린란드에서. 이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먹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여기에 반대를 하기는커녕 그린란드 한 2, 3조는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예전에 자기가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았던 것을 참고로.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먹어도 된다 이야기잖아요. 자, 러시아가 계산까지 뽑아주는 그 과정, 들은 장면,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제안한 평화위원회에 제일 먼저 손들고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그린란드를 미국이 먹을 수 있겠다. 저 그린란드를 미국이 먹더라도 러시아에 있을 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없이는 러시아가 언급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이것은 트럼프를
밀어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김민석이 미국 가서 협의할 내용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북한하고 소통해서 잘 소통하게 해서 북미 종전선을 되게 해주는 게 미국 트럼프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이미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 중국을 설득했고 일본의 군기를 잡아놨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미국이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현장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와 그런 맥락에서의 미팅이다. 어쨌거나 한 단계 진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이야기한 한두 달 내에 뭐가 바뀐다. 멜로니가 이야기한 한두 달 내부터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 그거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 그렇게 큰 오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확인하게 되지요. 자, 오늘 러시아부터 한번 볼까요? 실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오늘 대문 사진입니다. 제가 한 30분 전에 본 거예요. 이 제일 대문 사진 크게 위에가 그게 나와 있죠. 푸틴하고 팔레스타인 관계와 평화위원회, 트럼프가 제안한 평화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한 푸틴의 발언을 보도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쭉. 그 밑에 이제 쭉 소제목으로 세 개가 있는데 왼쪽에 제일 왼쪽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 사진 보도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평화위원회 다보스 포럼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를 오픈한다.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국제기구로서. 그렇게 러시아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어디에서 보도를 안 해요. 평화위원회에 대해서. 오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특사인 위트코프하고 그의 사위인 쿠셔너가 푸틴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은 문제는 딱 한 개다. 마지막으로 보도가 됐을 때는 좀 오래전이 여러 주 전이 되면 여러 개 있다, 몇 개 있다 했는데 이제 한 개로 줄었다. 이거 다 됐다는 뜻입니다. 종결됐다는 뜻이랑 같아요. 다른 맥락에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민석이 미국 가는 것은 이것과 상관이 있다. 예, 이것도 또 빠른 와중에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두 달. 예, BTS가 광화문에서 컴백하는 그 앞으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국내 주가 오늘 5천을 일시적으로 넘었어요. 보니까 주가 지수가.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7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2, 3월 기준으로 지금 마무리가 잘 된다면 그거 물론 하늘만이 알죠.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은 거의 이루어졌어요. 많이 보니까. 자, 그 밑에 따르는 기사들을 쭉 보면은 오늘 위트코프랑 무슨 대화를 할 것이냐, 우리 미국이 동결한 우리 러시아 자산을 회복시켜주면 거기서 10억 달러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조건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 제가 적어놨죠. 이게 그래서 미국 내 러시아 동결 자산 해제 조건에 대해서 말이 다 됐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여전히 트럼프의 사위 쿠셔너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계속 EU나 내지는 나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이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나토의 화해죠. 그것은 뭐냐?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입니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묻어가는 거죠. 해결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쿠셔너 같은 경우는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래서 이 피스 지금 평화위원회가 된다는 것은 전쟁만 종식시킨다는 게 아니고 종식된 지역에서 새로운 투자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미국 기반의 US 달러가 기존의 지위를 어쨌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무역의 창구들이 또 무역의 루트들이 또 새로운 산업이 투자에 의해서 일구어질 때 그것은 달러 기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이 우아하게
쇠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때까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럼프의 돈키호테짓도 그것을 틀어막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김민석이 이번에 미국 갔을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사안, 실행력이 지금 한반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핵심적인 게. 어차피 가자 해결되는 문제, 우크라이나 해결되는 문제는 많이 진전이 됐다고 봅니다. 이 활용 점정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김석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요구를 할 거예요.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그리고 중국은 그것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멜로니 총리의 방문이 잘 보여주죠. 그런 것은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자리가 바뀌는 거죠. 유럽의 오래된 제국들하고 한국과의 위치가 서로.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